네, 직원이 바라보는 한국 아메이라는 내용으로 리듬유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고요. 뭐 강의라고 하기보다 그냥 재밌는 이야기다. 아,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강의라기보다 아, 그래,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15년차 유준호 컨설턴트이고요. 자, 먼저 아메이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변할 건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해볼까 합니다.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가까운 미래 120세의 시대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지금 저만 하더라도 지금 딱 생각이 나는 게 저희 할아버지께서 환갑잔치를 되게 크게 하셨었습니다. 정말 소잡고요.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안 믿으시겠지만 동네의 기생분들도 불러셔서 풍악을 울리시고 여기서 창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막 했던 동네 시골에서 정말 크게 잔치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할아버지 세대. 근데 아버지가 환갑잔치를 하셨나? 전혀 안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환갑잔치를 해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야, 이놈의 자식아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새 환갑잔치를 누가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지금 딱 태어난 애들은요, 정말 아무 큰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100세는 사는 시대가 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3세대가 가기 전에 시대가 이렇게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120세까지도 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업의 평균 수명은 일할 곳은 짧아지고, 그죠? 은퇴할 시간은 또 너무 짧아지지만 AI한테 일자리도 뺏겨서 남은 시간 뭐 하지에 대한 고민들이 아무래도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트렌드 코리아를 좀 많이 이야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트렌드 코리아가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연말이 되면 항상 이걸 보면서 1년이 참 빨리 갔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21년도에가 우리가 코로나였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난 지가 벌써 6년? 7년? 뭐 이 정도가 됐죠. 와, 시간이 아무도 밖에 나가지 못하게끔 하고, 그죠? 돌아다니지도 말라라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었는데 그게 벌써 6년 전이야? 야, 시간 진짜 잘 간다 라는 생각도 하죠. 카우보이 히어로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때 이야기가 뭐였냐면 K자 반등이다 라는 이야기를 가장 키워드로 잡았었습니다. 자, 지금은 잠깐 사회가 멈춰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잘 나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준비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과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차이가 엄청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때 했어요. 그게 21년도였습니다. 아하, 세상이 잘 나가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겠구나. 22년도에는요, 나노사회, 세상이요 되게 지금처럼 두루뭉실한 게 아니라 되게 나누어져 가지고요, 조그맣게 사회가 이렇게 변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게 22년이었고요 23년도에는 평균 실정이라는 것들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통 중심에 평균적으로 뭐 이 정도는 돼, 뭐 이 정도 평균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거가 되게 없어지고 개별이 너무 중요한 시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3년쯤 지나왔죠. 24년도에 세상이 너무 빨라져요. 분초 사회까지도 왔었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워서 사람들이 지하철 옮겨 탈 때도 1-1 아니면 3-3 거기 가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빨리 다른 데로 또 가야지 막 이런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옴니보어, 내가 원래 남성성, 여성성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지는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26년이 되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제는 AI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죠. 진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걸 이야기를 할 때, 트렌드 코리아를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경제가요 어떻게 될 것 같고요, 경제가 너무 좋았고 너 경제가 너무 안 좋아, 뭐 이런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AI가 삶에 영향을 이만큼 미치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장표를 항상 말씀드리면서 이거를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거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전부 다 현금이었었죠. 그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고속도로를 지나게 되면 뭐가 있었죠? 다 돈 받는 캐셔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이 캐셔마저도 다 없어지고 이게 기계가 됐습니다. 이제 다 이쪽으로 다 보이시겠죠. 안 그러면 다 하이패스 지나고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아메이밥을 15년 먹으면서 10년 정도 전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설 때 뭐 이럴 때 있을 때 뭐 리더님들께서 발표를 하실 때 아 세상은요 이렇게 바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제 곧 현금 받는 사람들이 다 없어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가 10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안돼 말도 안 되지 마. 그래도 여기 사람들 그러면은 차 지나가는 사람들 다 공짜로 보내라는 말이야? 돈 받는 사람들은 꼭꼭꼭 필요할 거야 라고 세상이 변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던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됐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서 있는 분들 없어지고 그죠? 기계로 변하고 있더라.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요거 한번 볼게요. Really busy. Can you get Sophia today? What? No, I have a meeting. I can't. Fine. I'm reporting what is being called a geomagnetic storm. This is a phenomenon caused by a massive energy that becomes available in the channel. 자, 지금 보고 계신 게 다 100% AI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하루 만에 만들었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제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이제 영화랑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를 이제 촬영도 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로 이렇게 다 만들었다. 야, 이것도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의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의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또 있는데 이제 요걸 한번 볼게요. 로봇가 어디까지 발전됐냐면 메추리알입니다. 와. 이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제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게 지금 여기 있는 수도 있죠. 근데 난 최고의 로봇으로 받겠습니다. 아니면 요 시뮬레이션을 미국에 있는 최고의 의사가 와서 자기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로봇가 한국에서 이거를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100% 로봇한테 바뀔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고 세상은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되게 다양한 직업들은 있을 겁니다. 직장인 뭐도 있을 수 있고 유튜버도 될 수 있고 뭐 다른 것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실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라는 거를 오프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영상 하나 보고 지금 너무나 네 재밌어 하시는 거죠? 네. 예. 자, 어제 여기를 갔다 오셨습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하셨고, 아, 아메이가 이런 곳이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셨구나. 저희도 놀라기는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는 여기에 A자 광고랑 이런 것들도 중요했지만, 저는 여기서 보이는 리더님들의 모습이 너무 짠하기도 하면서도, 너무 죄송하기도 하면서도, 아,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게, 표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라고 합니까? 화를 내시면서도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그렇겠다라고 하시면서 여기 다 모여가지고 다 영상을 또 시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셨을 때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저는 태어나자마자 아메이 하자마자 바로 성공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가요? 없었어요. 그죠? 모든 것들이 비범에까지 오래 과정을 버텼습니다. 그 가치를 보고 느꼈습니다. 한 발 한 발 하게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런 스토리들이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의 감동을 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아메이를 위해서 태어났는 것 같아요. 난 이렇게 아메이가 쉬운 적이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분들은 아무도 없었었거든요. 모든 분들이 다 느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공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 친구 되게 좋아합니다. 이지영 강사라는데요.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시죠. 중학교 때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2년치 월급도 못 받았고 엄마 아빠가 암투병 중이시라는 걸 알게 되고 치료비도 없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세상이 날 미워하나 하늘은 날 버렸나 20만 원짜리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집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무상급식 파란색 도시락통이 나왔고 아이들 다 알고 있었어요. 짓궂게 물어본 거죠. 괴롭히려고. 지영아 넌 왜 도시락이 파래? 전 이렇게 대답했어요. 글쎄 전교 1등이라서 특식을 주는 게 아닐까? 맛있다 야 너네랑 반찬도 좀 달라. 제가 정신승리를 한 거죠. 사춘기의 우울증이 멈추지 않아서 진천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가 탐독하기 시작했어요. 철학책, 정치학책, 우걱우걱 머릿속에 넣어놨던 그 책 속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만났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에게는 배를 굶주리게 하고 뼈를 아프게 하여 그 사람이 그 고난을 이겨낼 기국과 역량이 있는지를 시험하나니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났거든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닌지 돌아보아라 라는 맹자의 문구였는데 그 책이 묘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세상을 탓하지 말아야겠다. 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문구이기도 하고 장자에 나와 있는 말이기도 한데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뭐가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건가? 라고 오히려 생각을 바꿔보자 라는 거죠. 어제 티켓이 없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난 파트너들을 그래도 한 명이라도 내 파트너 좀 더 많이 넣어드리고 새로운 사람들 더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새로운 분들 많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못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게 분명히 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왔었을 때 하루가 여기 내가 항상 왔던 그 서울이 아니라 내가 참 다른 것들을 보게 되고 오늘 또 새로운 것들을 느끼면서 내려갔을 때는 내일부터는 나는 또 새로운 달라진 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직장 vs 직업이 있는데요. 1, 2, 3, 4분면이 있죠. 저희 같은 경우엔 직장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게 일요일도 나왔어요. 네. 그럼요. 너무 얼마나 행복한데요. 네. 그래서 직장인들로서는 그죠? 네.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꿈을 응원할 수 있는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저희 집은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좀 나온 케이스인데요. 칠막실장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칠막실장은 저희 집에서는 읽지 말아야 되는 금서 같은 거 있습니다. 금기어, 금기도서. 이걸 읽고 제가 나도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됐죠. 이 사진 보이시나요? 이 사진이 어디냐면 초우트 고등학교 사진입니다. 이게 고등학교예요. 대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 저기 가서 공부를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죠? 누가 봐도 사춘기에 혈기왕성한 친구가 봤었을 때 저기 가서 공부하면 좋겠다. 그리고 책을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간지 일주일 한 달 만에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TV에 시트콤이 날 웃겼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미국은 가면 그냥 한 달 만에 영어가 되는구나. 그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98학번입니다. 그때 IMF가 터집니다. 그래서 모든 아버지는 그때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많이 힘들어 하셨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조금씩 가외를 해서 돈을 모으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때 미국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가 엄청 혼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대학교로 가서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그때 당시 여기가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에 가는 편도 비행기를 끊고 아버지한테 그냥 말을 합니다. 아버지 가서 어학 연수만 좀만 하고 올게요 라고 하면서 편도 비행기 탈 티켓을 들고 갑니다. 아버지는 나름 생각을 하셨겠죠. 이놈 자식이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나 보다. 제 마음속에도 돌아오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러면 안 돌아올 기가 저는 참고로 부산 사람입니다. 안 돌아올 기가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가서 오는 비행기 표가 훨씬 더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서 준비를 했죠. 그리고는 이 대학교에 붙고 합격증을 보내니까 아버지가 그때 다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항상 생각이 있죠. 항상 마음이 있으시면 마음이 있으면 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가 있는 거죠. 하기 싫으면 핑계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으면 본인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의 모습이었고요. 네, 옛날. 네. 이거 빨리 돌려야죠. 그럼요. 네. 그래서 자신의 가족의 꿈을 응원하세요라는 키워드를 갖고 싶은데요. 어제 이야기 중에 이분 기억나시나요? 네. 강한 부모, 강한 가족이 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 장면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죠? 뭐 다 기억을 하시죠? 애기가 자기의 꿈을 가지고 도자기에다가 그렸더니 정말 이 사진을 나중에 찍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제가 예전에 그죠? 소름 돋았죠. 맞아요. 제가 예전에 저도 막연하게 책을 읽고 보스턴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사춘기 소년에게는 매우 생생하게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죠? 매일매일 저기 가서 살고 싶고 저기 가서 찰스강을 걷고 싶고라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게 여기서도 이런 사진을 통해서 정말 되는구나. 그러면 어제 오늘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리더님뿐만 아니라 아니면 자제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요 모양을 보여주고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뭘까라고 한번 같이 그림을 그려보든지 아니면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쓰게 해보든지 적으니까 정말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그들이 이렇게 적은 것들 끌적끌적 거렸던 그리고 그림을 그렸던 것들이 정말 현실이 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안 하면 손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아메이에 대해서 제가 직원으로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기업과 함께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메이는 그쵸 65년이고 이제 90주년이 됐는데요. 뭐 가치, 철학, 혁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철학과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희에게는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이 회사는요 세계 최고의 1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돕겠습니다 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났어요, 우리 회사가 이게 세계 1등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 리더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만큼 저희는 지원하겠습니다. 리더님들이 부자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울게요 라고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해 아메이의 존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통 기업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들 하죠. 우리가요 제일 좋은 거를 할 거예요.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가장 싼 가격에다가 드릴 거예요 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원료를 갖고 왔었을 때 자 너네들 있잖아 원래 100원에 갖고 왔잖아 그러면 80원에까지 갖고 와봐봐. 그럼 내가 싸게 갖고 온 회사 그거 원료 사가지고 내가 너네들 거한테 계약을 해줄게. 더 싸게 하는 회사일수록 더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퀄리티는 되게 낮아지겠죠. 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더 많이 싸게끔 우리는 되게 좋은 것들을 그냥 싸게만 공급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회사였다라고 하면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원료인데 이걸 왜 다른 쪽에서 수급을 받아? 원래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거 농장을 저희가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것만큼은 놓칠 수 없는 거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 가장 좋은 뭐 이런 스토리들을 많이 알고 계시죠? 가장 좋은 곳들 저희가 농장을 직접 하면서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리 혁신 허브가 저희 여기 지금 7층이죠. 28층에 있어요. 본사가 28층에 있어서 가끔 보면 정말 그 이란에서 온 저기 유럽에서 온 터빈 쓰고 막 있는 분들이 막 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자 이제 미팅합니다. 본사로 모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는 다 미국으로 갔어요. 그죠?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니까. 근데 아티스트 관련된 건요. 자 화장품 관련된 미팅합니다. 본사로 모여주세요 라고 하면 다 한국으로 와요. 그래서 28층에서 해요. 그리고 나서는 미팅하고 어디 간지 아십니까? 요 옆에 있는 백화점 갑니다. 가가지고 뭐가 지금 잘 하고 있냐? 트렌드인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글로벌 CEO들이 와가지고 막 봐요. 그리고는 명동 갑니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아니면 그 프로 로드샵들에서 싼 저가들은 또 어떤 것들이 지금 잘 나가는 트렌드인가? 어떤 하면 용기가 더 이쁜 용기들이 나가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 보려고 또 다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한국이 여기 계신 리더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위상을 지금 빛내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그리고 미팅을 하는 장소도 여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트라이트 하면 저는 이 사진 하나만 항상 띄워놓습니다. 국가대표들 사진인데요. 보시면 올림픽이나 뭐가 끝나고 나면 항상 뉴트라이트가 응원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광고들이 막 나오거든요. 나중에도 한번 잘 보십시오.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떤 내용일까라고 보면 저희가 제품을 지원합니다. 왜냐면 이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여기 분들이 다 국가대표죠. 국가대표는 뭐죠? 몸이 자산인 사람들이에요. 엉뚱한 거, 이상한 거, 뭔가가 먹고 나면 이거 또 테스트하죠. 그래서 걸리면 아예 자기가 몸이 생명인데 이걸 아무거나 먹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그죠? 네, 이거 항상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안전한 거에 대해서만 섭취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보통 다른 쪽에서는 금액을 지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뭐 사진 찍어주기 위해서 뭐 어떤 다른 기업들과 스폰서십을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돈을 지원을 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는 뭐냐면 그냥 제품만 지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셨던 오늘 아침에 먹었던 더블엑스나 이런 것들이 그들도 같이 섭취를 하는 그런 제품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문제가 되거나 이슈가 있거나 이상이 있거나 이러면 몸이 자산인 그들은 절대 택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뉴트라이트 제품을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너네들은 항상 올림픽 끝나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고 야 이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믿거나 말거나 저희는 올림픽 대표팀 그리고 상비군 그리고 주니어 때부터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항상 나와가지고 막 뭐 굿모닝 했어요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자기들도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먹던 것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는 막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우리 아시는 분의 사촌이 뭐 이렇게 국가대표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좀 지원을 해줄 수 없겠느냐? 아니면 어디 국회의원 뭐 국가대표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좀 해줄 수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팀 뉴트라이트 팀이 생길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직접 판매 1위 세계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혁신 이야기를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거죠. 아메이가 다 좋은데 뭐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할까? 제가 입사를 했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아메이는 제품은 참 좋아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왜 와서 보니까 왜 이렇게 제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라고 하면 연구와 특허가 이렇게 많구나. 자, 이제 이런 사진에서 이제 세상이 변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기 계시던 이 박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이분으로 바뀐 거예요. 어제 그런 분들이 어제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근데 어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그 말씀 저는 다른 것들도 잘했지만 지독하게 가난하게 태어났던 그 떡집 아들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어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도 주식 상장해서 좀 많이 한 1,000억대 이상의 부자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만의 공부를 그렇게 파고들었던 것들이 옳고 잘 풀렸다라는 것들이 그리고 너무 아메이에 감사하다 자기를 알아봐준 게 아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경쟁력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분 이야기만 하더라도 한 몇 가지가 있는데 한 2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분이 처음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 유산균은 이분과 이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이 사람 서울대도 안 나왔는데 서울대도 안 나온 사람이랑 왜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우리의 스탠다드는요 서울대 스탠다드가 아니었어요. 이분이 공부하시는 이분의 스탠다드는요 글로벌 스탠다드였어요. 독자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미 이쪽 한국 레벨을 넘어선 그 기술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저희 이분을 가서 컨택을 한 거였죠. 그래서 우리랑 먼저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세상에 알아주지도 않았을 때 이미 이 사람이면 다음 세대, 차세대의 기술력도 갖고 있고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혁신을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과 컨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분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저희랑 같이 한번 기술 협업해볼까요? 제품 한번 만들어 볼까요? 라고 하면서 한국의 모 회사가 뭐 이런 회사가 갔대요. 가가지고 한 300억 투자를 할 테니까 뭐 하나 같이 좀 공부 좀 하시죠? 제품 하나 만드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죄송합니다만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최대의 기술력을 가지고 제품은 아메이랑 만들어 놔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 드시면 되시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한 300억 정도면 같이 프로젝트 하나 한번 해볼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 우리가 혁신적이나 이런 것들,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찾아서 하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분이 발표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는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상생에 대한 이야기도 드릴 수 있는 게, 저희는 이제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곳들이 제품 한국적으로 이제 팔리게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 좀 괜찮은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판매처가 없는 그런 곳들을 항상 찾아서 글로벌에다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니네들께서 쓰시고 있는 이 화장품의 케이스가 처음에는 원래 일본 쪽에서 써서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사출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은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에 한 곳이 훨씬 더 퀄리티가 좋고 가격도 싼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이렇게 시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글로벌 CEO가 글로벌 미팅에 가가지고, 아니 이런 기업이 있다, 우리 글로벌 비딩 한번 하는 거 어떻겠냐라고 해서 비딩을 했고, 글로벌에서 다 들어와가지고 비딩을 했겠죠. 근데 한국 업체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화장품 용기가 한국 제품으로 이렇게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제품들에 대한 스토리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충분히 잘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뭐 이야기들은 스토리랑 브랜드 스토리, 뭐 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송화소금 뭐 이런 이야기들은 워낙 많이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미래 준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아메이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 탄탄한 미래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커뮤니티에 대한 거, 그리고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메이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여행 이야기가 워낙 또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부모가 하고 싶은 일과 자녀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어린이날 때 한번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부모가 하고 싶은 일이, 야, 내가 요리를, 아빠로서 요리를 한번 해주면 애기가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게 3위. 그랬더니 애기는요, 3위, 아니 됐고요, 괜찮고요, 그냥 저는 게임만 할게요 라고 이야기한 게 3위래요. 2등! 그러면 오랜만에 어린이날이니까 문화생활을 같이 해볼까? 라고 했는데, 아니요, 그냥 놀이공원이나 가시죠 라고 이야기를 한 게 2등이래요. 둘 다 가장 좋아하는 게 여행이다 라고 이야기가 1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여행을 그렇게 쉽게, 그리고 일주일 정도로 이렇게 비우면서, 스케줄을 비우면서, 그리고 아메이에서 해드리는 만큼의 막 대한항공을 가지면서 5성급 호텔을 가면서 이렇게 가면 경제적으로 되게 좀 많이 힘이 들죠. 저희도 직원으로서 항상 이렇게 같이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도 아빠니까 똑같은 걸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리더님들 애기들과 와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스케줄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스케줄을 짝짝짝짝 해보면, 자, 그래서 일단 비행기를 저가 항공으로 바꾸고, 자, 호텔을 5성급에서 한 3성급으로 바꾸면, 여기서 했던 액티비티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월급에서 이 정도를 쓸 수,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가서 어떠세요? 거기 가서 오셨다고, 수고하셨다고, 또 나가서 밥 식사하시라고 돈도 줘, 용돈 드리고, 이런 것들까지 하는 거 보면 여행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메이를 했다라고 하면 꼭 여행은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 행복을 주는 최고의 활동은 여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요,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가 어떠냐면 걸을 때, 그리고 놀고 말하고 먹을 때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 가능한 게 어디죠? 여행 가서. 여행 가서 애기들과 걸으면서 먹고 말하고 하하하하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여행이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기억에 남는 여행이라는 건요, 어디를 가는 것보다 누구랑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가야 되는 이유는 자유로운 일탈, 기분 좋은 자극, 넓은 시야인데요. 제가 넓은 시야 이야기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꼭 자제분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손주까지 데리고 모시고 오거든요. 그러면 가끔 저도 부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뭐냐면 뭐 시너스트 리더님 쪽에서도 그러시지만 이제 손주를 데리고 와서 그럼 그 7살, 8살짜리 손주가 저희는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은 비즈니스석을 타거든요. 7살, 8살짜리가 비즈니스석에 타면서 오렌지 주스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와 부럽다라는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나와서 넓은 시야를 보여줄 수 있는 것 또한 할머니가 아니면은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는 만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모 손주가 가가지고 한국에서 그림을 좀 그렸대요. 그림을 그려서 비행기를 그려봐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뭐 좀 자랑했을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방학 동안에 어디 갔다 왔었어요? 라고 초등학교 애들 했더니 뭐 어디 할머니랑 어디 갔다 왔어요? 라고 하면서 비행기를 그렸는데 꼭 비행기 그 끄트머리 꼬리에다가 태극기를 그리더래요. 너 이 태극기를 왜 그렸니? 라고 했더니 저는 대한항공만 타거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눈에는 태극기를 아는 태극기가 그 비행기의 꼬리에 달려있다는 것 또한 보이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걔네 눈에는 또 다르게 보이는 것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것들과 애기들이 봤었을 때 바라보는 시야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럼 그들에게 더 많은 넓은 곳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엄마가 아메를 하면서 그리고 할머니로서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저도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다 보니까 조금 유복하게는 좀 자랐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수는 있게끔은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 오시더니 준호야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여권에 도장이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해외여행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하시는 게 엄마가 살아보니까 지금 엄마 나이가 되면 돈이랑 시간은 있는데 건강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못 나가는 친구들이 많다. 근데 너 때를 보면 시간이랑 건강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돈은 내가 내줄 테니까 너는 그냥 많이 돌아다녔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와, 되게 쿨하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열심히 놀았어요. 아니 돈까지 다 내준다는데 안 갈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시험 딱 끝나는 저 오후에 어느 교수님한테 리포트를 내는 저녁 비행기를 타고 2주일간 스페인을 가고 뭐 어디를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게 50일 동안 제가 유럽을 돌았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리 런던 들어가가지고 위로 갔다가 위로 이렇게 또 50일 동안 이제 배낭여행 하나 메고 이렇게 갔었어요. 그런데 여기 베니스를 갔었을 때 다시 스위스로 올라가야 되는 날이었긴 한데 거기에는 그때 당시는 뭐 지금처럼 막 핸드폰이 이렇게 잘 터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노란색 책 하나, 저스트고 뭐 이런 책 하나 들고 갈 때였거든요. 베니스에서 스위스까지 가야 되는데 기차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있는데 야 큰일 났네. 나 가야 되는데? 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한국을 와야 되는데 서울 가는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기차가. 그래서 그러면 대구 정도에 내려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가면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아무거나 주세요 라고 했더니 체르마시라고 하는 동네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저녁에 늦게 도착하는데 괜찮거니 주세요 라고 하고 왔는데 다음날 눈을 떠보니 이런 곳이 나온 거예요. 와 너무 이쁘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저는 P거든요. J가 아니라 P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2박 3일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있었냐? 저 위에 산이 보이시나요? 이 산이 어디냐면 요거 기억나시나요? 파라마운틴은 났던 이쪽 요 산이었던 거예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기차를 타고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가보니까 내가 전혀 몰랐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이쁜 곳도 있고 가보니까 내가 느끼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꼭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 올라갔을 때 저만 반바지에 반팔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반팔을 입고 있어가지고 정말 얼어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긴 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메이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 이런 여행이 세계 일주가 테마입니다. 나는 아메이를 했을 뿐인데 세계 일주를 쭉 할 수 있는 티켓을 주는 곳이
아메이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해 놓았다. 아메이만 열심히 한다고 하면 굳이 내가 내 돈 들여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아메이에서 다 이렇게 준비해주는 그런 여행을 같이 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 보는 것도 좋아하고 뭐 하는 것들도 좋아해서 이렇게 그 나라를 갈 때마다 조그만한 일탈을 꿈꾸고 있습니다. 내년에 프라하를 가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라하면 알폰소 무아라고 하는 미술관이 내년에 오픈을 해요. 이제 그럼 그때 갔을 때 같이 있기도 하면서 살짝 나가서 그 미술관을 따로 가가지고 어차피 자기 돈 개인 돈 주고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회사에서 보내줄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영국 이번에 런던을 가게 되면 혼자 몰래 살짝 가가지고 뮤지컬도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를 가가지고 무엇을 할까 내가 하고 있는 스케줄이 되어 있는 것 말고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행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두바이입니다 아니면은 뭐 여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번에도 리더님들이 마드리드를 갔다가 돌아오실 때 바로 어차피 비즈니스 비행기를 다 태워드릴 거니까 비즈니스를 바로 오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마드리드에 남아서 좀 더 돌아다니시다가 돌아온다는 스케줄을 가지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한 아메이 여행이니까요. 참 도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여행, 전세기, 그리고 5성급 호텔, 그리고 셰프, 김치 이런 것들은 뭐 워낙 많이 이야기들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지중해 크루즈도 다녀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구나. 그리고 이번엔 가족들과 함께 푸켓을 갈 예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매년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커플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잘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충분히 메리트 있는 여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빅비즈니스고요. 보너스가 생각보다 큽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요. 일단 장혜수 리더님 여기죠. 끝판왕. 여기에 일단 가신 분이고 이제 분 가시다 보니까 그죠? 충분히 가면 되지 않을까? 매년 한 장에서 1.5장입니다. 1억에서 1.5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에메랄드 정도가 되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매년 10장씩 나오면 난 어디다가 써야 되지? 라고 하는 행복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속도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나를 만드는 일이다 라는 것들이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게 네트워크이지만 나를 바로 세워서 내가 성장을 하는 게 내가 네트워크를 크게 만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리치 회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던 내용 중에 이 장표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배에 향해 돛대에 많이 비유를 하기를 하는데요. 부풍, 인생 왜 이렇지?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하는 부풍이 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남풍, 야 괜찮아 우리 남편 되게 잘 나가는 기업의 임원이야 나는 언제든지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의 바람은 인생의 바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메이와 함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한번 오셨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